안녕하세요. 포토샵 첫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래픽이라는 걸 다룰 때 사전으로 필요한 필수 지식을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차시 이번 수업에서는요, 포토샵을 열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래픽에 관한 지식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픽을 표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진을 쓰는 비트맵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점과 선을 이어서 표현하는 벡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재에서 지금 14페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포토샵은 그 중에서도 비트맵 방식으로 이미지 처리를 하는 대표적인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작은 네모들이 있는 걸 보이시죠? 이 한 칸 한 칸이 픽셀이라는 단위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아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지는 현상이 보이고요. 색상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죠. 아주 많은 색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트맵 방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하게 되고, 비트맵으로 표현되는 형식의 파일들은 대표적인 사진 파일이 JPG 같은 게 있습니다. JPG는 보통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든 DSLR 카메라든 어쨌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JPG예요. PNG나 GIF, 우리가 파일명이 적히면 파일명이 적혔을 때 뭐 이렇게 하고 뒤에 점이 찍힌 다음에 이렇게 JPG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고 뒤에 JPG 혹은 뭐 JPEG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확장자라고 합니다. 이런 확장자가 .png, 그리고 .jpg, 그리고 .gif 이런 것들이 픽셀을 단위로 해서 이미지 처리를 하는 비트맵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파일들이에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맵 방식은 이렇게 자잘자잘한 픽셀을 단위로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픽셀들이 뭉쳐가지고 이미지를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이제 비트맵 말고 벡터라는 방식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포토샵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제가 개체를 선택했을 때 무언가 점 같은 게 보이죠? 점이 보이고 선이 연결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곡선을 제가 아무리 확대해도 지금 최대 확대인 64,100까지 확대했는데도 아까 비트맵 파일 형식처럼 계단지는 현상이 없죠. 왜냐하면 얘는 단위를 픽셀로 쓰지 않습니다. 점과 점을 수학 공식으로 연결하는 베지어 곡선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단위가 픽셀이 아니라 베지어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으로는 픽셀이 확대했을 때 계단지는 형상이 없잖아요. 픽셀을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깨지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해상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뭐 로고를 만든다거나 폰트 작업을 한다거나 캐릭터 같은 걸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인쇄물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아무리 늘렸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해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픽은 이렇게 벡터를 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쓰는 벡터 방식,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쓰는 포토샵에서 많이 쓰는 비트맵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해상도가 이렇게 확대하면 깨질 수 있는 대신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색상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이감이 있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얘는 좀 단색적이고 단순한 표현에 좀 특화가 돼 있고, 포토샵은 사진을 표현하는데 더 특화가 돼 있구나 하고 아마도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맵과 벡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상도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도는 PPI라고 쓰는데요. 픽셀 퍼 인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인치 공간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갔느냐가 해상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홈페이지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앱 디자인을 한다던가 이럴 때 보통 웹용 파일이라고 하고요. 보통 발광하는 미디어에서 화면에서 구현되는 작업물들은 기본적인 해상도를 72 해상도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이렇게 1인치의 공간에 픽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들어가 있겠죠? 이게 72개면은 72 해상도고 얼마든지 자, 픽셀의 크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더 작게 잘게 쪼개서 밀도를 높여가지고 꾸역꾸역 해상도가 높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몇백, 몇천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인쇄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1인치 1인치 공간에 300개의 픽셀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합니다. 300개가 넘어가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구분이 보통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400픽셀로 하나, 그러니까 해상도를 400으로 하든 500으로 하든 사람의 눈에는 유의미하게 구별이 이제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고, 근데 300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인쇄물의 경우에서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웹은 왜 72개로만 해도 되느냐? 우리가 웹은 보통 발광하는 모니터에서 보잖아요. LED 화면 같은 거요. 그거는 휘도라는 게 있어서 옆으로 빛을 번지게 할 수가 있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2개까지만 해도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미지가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72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많이 깨져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사각형 내에서 몇 개의 픽셀이 들어있느냐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TV 모니터 같은 거 보시면은 엄청 큰데 막 70인치, 60인치 이런 TV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비싸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픽셀 수가 적어서 그래요. 해상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선명한 화질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고해상도를 보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TV보다는 핸드폰이 훨씬 더 선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상도는 아이폰 지금 17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460 ppi가 나옵니다. 아주 작게 밀집시켜서 밀도를 높여서 작은 화면 안에 넣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웠을 때 ppi랑 픽셀 퍼 인치와 그다음에 바츠 퍼 인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ppi는 말 그대로 1인치당 픽셀의 개수고요. dpi는 1인치당 점의 개수입니다. 인쇄를 할 땐 픽셀이 찍히는 게 아니라 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쇄를 표현할 땐 dpi라고 표현하고 웹용으로 표현할 땐 pp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용은 일반적으로 72 dpi를 기준으로 하고, 인쇄용은 일반적으로 300을 dpi로 기준을 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쇄물은 300dpi로 인쇄를 보통 하지만 엄청 큰 현수막의 경우, 막 10m짜리 이런 거요. 그런 거는 100이나 150으로도 인쇄를 합니다. 다 깨지게 해요. 왜냐하면 일단 용량 과부하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그런 현수막은 굉장히 멀리서 보기 때문에 아주 고해상도로 가까이서 보는 걸로 인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멀리서 보면은 좀 깨져 있어도 다 보완돼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인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300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웹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72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기준을 놓고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미지 사이즈라는 곳에 가서 해상도랑 크기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도 내가 직접 여기 레졸루션이라는 곳에서 직접 해상도를 입력해서 해상도를 정해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색상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색상 모드가 RGB라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YK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엔 RGB 모드예요. 이름 옆에 여기 RGB라고 써있기도 하고요. 메뉴바 이미지에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드로 가면 RGB가 체크가 돼 있는데요. CMYK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고창이 떠요. OK를 눌러볼게요. 이러면 어딘가 모르게 약간 탁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죠. 자, 이게 RGB 모드고요. 이게 CMYK 모드입니다. 여러분, 요 파란색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컬러를 표현할 때 레드, 그린, 블루를 섞어서 쓰는 빛의 합성 모드로 쓰는 게 RGB 모드고요. 그 다음에 물감의 합성이라고 해서 잉크를 사이언 잉크, 마젠타 잉크, 옐로우 잉크, 그러니까 파란 잉크, 붉은 잉크, 노란 잉크, 까만 잉크, 이렇게 네 가지를 물감 섞는 것처럼, 실제로 섞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물감이 섞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CMYK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웹에서는 기체 모드에서는 발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물로는 나올 수 없는
빛을 표현한 색깔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파란색이요. 이렇게 쨍한 파란색이나 이렇게 쨍한 오렌지색 같은 색들 있죠. 이런 색들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주 밝고 색깔 양이 엄청 많고 확 빛나는 색들이요. 형광에 가까운 연두색이라던가 예를 들어 요런 색이요. 지금 여기 요 색 보이시죠? 이런 색은 모니터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인쇄물은 형광 안료를 쓰지 않는 이상, 일부러 형광 염색제를 들이붓지 않는 이상 요런 색깔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RGB 모드는 빛이 레드빛, 빨간빛, 파란빛, 녹색빛 세 가지 빛으로 구현을 합니다. 빛이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지죠. 그래서 양이 많아질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가산혼합이라고 하고요. CMYK 모드, 자 이미지에 여기 모드를 CMYK로 바꾸면 색이 약간 탁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까 봤죠? 자 이거는 물감 섞이는 것처럼 작업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빨간 잉크, 파란 잉크, 노란 잉크를 계속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지고 어두워지기만 하죠.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밝아지지 않죠.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미지의 모드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크게 RGB 방식과 그 다음에 CMYK 방식 그리고 이제 색깔을 넣지 않고 흑백으로만 표현하는 흑백 모드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모드라고 있어요. 이러면은 색을 넣고 싶어도 표현이 안 되고 오로지 흑백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 모드죠. 흑백으로 표현되는 그레이스케일 모드, 그 다음에 양이 많아질수록 색이 밝아지고 하얘지는 RGB 모드. 보통 우린 대부분 RGB 모드로 작업을 합니다.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요. 그리고 인쇄물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쇄물은 모니터처럼 발광할 수 없기 때문에 CMYK 모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모드 정도를 인지하고 계시면은 작업하실 때 미리 지정해 두고 내가 RGB 모드를 할지 CMYK를 할지 대중적이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흑백 모드를 할지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할지 이렇게 결정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포토샵 열어서 작업하기 전에 그래픽 작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집어서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